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3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4월 7일 보궐선거의 첫날 사전투표가 끝났습니다. 근데 그 사전투표율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누구한테 유리하냐? 이게 지금 쟁점이 돼 있고 각 당은 서로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전투표율이 9.14%인데요. 9.14. 서울은 9.65. 부산은 8.63 이렇게 해서 합쳐서 9.14입니다. 그러니까 총 유권자가 1200, 서울과 부산 합쳐서입니다. 1216만 1624명인데 이 중에서 111만 2167명 이 정도가 투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서울만 따지면 서울에서 81만 3218명 이렇게 81만 명 정도가 투표를 했고요. 부산은 25만 명 정도가 투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이게 과거와 비교했을 때는 어떠냐? 우선 전국 규모의 선거와 비교했을 때 2018년 지방선거 8.77%. 이거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그렇죠? 지방선거, 전국 선거인데도. 그런데 2019년에 4.3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재보궐선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비교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그때는 14.4%였습니다. 그러니까 이틀간 해서 14.4%에서 됐는데 이번에는 첫날만 9.14고 오늘은 휴일입니다. 휴일이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오늘은 뭐 비가 온다고는 하지만 아마 어제보다는 더 그래도 투표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4월 7일도 어차피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보다 더 투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 20%를 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총선 첫날 사전투표가 12.14%, 그 다음에 2017년 대선 때 첫날이 11.70%, 이거보다는 당연히 낮죠. 이거는 뭐 총선과 대선은 사실은 뭐 관심도가 서울, 부산 시장 선거보다는 훨씬 높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비교할 수는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직전 재보궐선거하고 비교하면 훨씬 높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당에서는 샤이 진보가 대거 몰려 나왔다. 그리고 지지층이 결집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김태년 원내대표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변에 아는 분까지 싹 권유해서 투표해 주시면 여론조사의 격차는 얼마든지 극복하고 박영선 후보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야당은 이거는 정권 심판의 바람이 태풍으로 바뀐 것이다. 그러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사전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대국민 호소문까지 발표했습니다. 삼권 분립은 사실상 형해화됐다.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가 무너지고 공동체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사람들은 뭐 이번에 뭐 투표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대구 경북 출신들도 서울에 굉장히 많으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는 이 사전투표는 부정이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제가 물어보니까 뭐 특정 지역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거기가 국민의힘 지지가 워낙 강해서 그런지 이 투표 관리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많더군요. 당장 중앙선관위에서 이번에 뭐 도봉구 어딘가 뭐 보낸 거 보니까 21대 총선 봉투에다가 담아서 보낸 것도 있더라고요. 관리 부실이죠. 이런 관리 부실이 왜 중앙선관위가 과거 정권의 중앙선관위와 지금 정권의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다른가? 문재인 캠프에 있던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그런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왜 다른가? 과거보다 나아지지는 못할 망정. 그러니까 뭐 불신을 초래하는 거는 결국 중앙선관위가 자초한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부정선거다. 또 여기까지 가기에는 지금 어떤 뚜렷한 증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참관인이 있으니까 야당 참관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호영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 전 선거법을 개정해서 사전투표 참관을 훨씬 더 강화하는 등 부정을 의심받을 만한 소지를 없애는 많은 장치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전투표 나서라. 이런 식으로 독려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민주당을 보면 좀 우왕좌왕합니다. 왜냐면 정부와 조율이 없는 정책을 뭐 발표하는가 하면, 그 다음에 청와대는 부동산 정책 일관성 있게 하겠다. 그럼 뭐 어쩌겠다는 겁니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금 박영선 후보가 다 거의 다 뒤집고 있죠. 뭐 공공주도 개발 뭐 이것도 그거 고집하지 않겠다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뭐 국가보증제 뭐 이런 거 50년 국가보증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부와 전혀 상의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정책의 집행은 누가 합니까? 결국 정부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무슨 소리야, 아니야,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거는 다 그냥 선거용 헛공약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왜 그럴까? 결국은 부글부글하는 부동산 민심 때문에 여당이 헤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율도 안 되고 제대로 뒷받침도 안 되고, 거기다가 최근 보니까 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윤미향 의원 뭐 이런 사람들까지 나서서 뭐 박영선 후보고 지원을 하고, 심지어는 지난 10년간이 좋았다. 그러니까 박원순 전 서울시장 그 기간이 좋았다 뭐 그러는데, 좋았겠죠.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뭐 정의연 같은데 뭐 지원금 팍팍 나오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바로 그게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이런 국민 밉상들이 지금 박영선 후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거 전략을 짠다면 추미애, 윤미향, 적어도 이런 사람들은, 조국 이런 사람들은 이번에 좀 나서지 말아달라. 페이스북 당신들은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그러니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박영선 후보의 당선을 희망하지 않는 모양이다. 이렇게 조롱까지 받아야 될 정도로, 그거는 이미 국민 밉상이 돼 있고 여론조사에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기다 뭐 김남국, 뭐 황운하 뭐 이런 사람들이 가서 지금 뭐 무슨 유세하고 다닌다는데, 글쎄요, 그 유세가 무슨 도움이 될까요?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당의 선거 플랜이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다. 반면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제법 조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선 투표하는 것조차도 분산해서 합니다. 자, 사전투표 이틀 하죠. 본투표. 그래서 투표하는 날이 총 사흘입니다. 근데 그거를 다 나눴습니다. 첫날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그 다음에 유승민, 금태섭 전 의원, 이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이제 이른바 기자들 얘기는 사진빨을 받는 거죠. 사진빨을 받고, 여기에다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민의힘 지지자도 아니지만 뭐 국민의힘 찍었겠죠. 도와줬습니다. 첫날 사전투표. 아버지 모시고 가서 투표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원래는 오세훈 후보는 본투표를 하려고 했는데 아마 일정을 바꿔가지고 오늘로 조정을 해서 오늘 오세훈 후보가 투표를 하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7일날 본투표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눠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국민의힘 그 주요 인사들이 사진을 이렇게 나눠서 찍히는 거죠. 그런 것도 굉장히 조직적으로 하고 있다.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거는 야권이 단일화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입니까? 자, 그런데 이제 서로 우리가 유리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진실은 뭐냐? 저도 이제 몇 군데 이렇게 알아봤죠. 이제 결국은 뭐 여론조사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진실은 뭐냐? 아무도 모릅니다. 왜 모르냐? 이게 출구조사를 발표하거든요. 출구조사는 7일 밤 8시 15분에 합니다. 8시까지 투표를 하죠. 그런데 그 투표장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한 15분 정도 좀 늦춰달라. 그래서 8시 15분에 발표를 합니다. 그러려면 이 사전투표 한 사람들도, 사전투표가 이번에 굉장히 투표율이 높을 걸로 예상이 되니까 이 사람들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조사를 뭐 여론조사 기관에서 하는 거죠. 하는데 그 사람들도 뚜렷한 경향성이 없다고 합니다. 어느 쪽에 특별히 유리한 게 지금 확인이 안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아니 조사하는 사람들이 확인이 안 된다는데 각 정당이 무슨 재주로 알겠습니까? 그런 점을 보면 여기에 정직하게 얘기하면 모른다가 정답이다. 모른다. 누구한테 유리한지 모른다. 전통적인 개념으로 따지면 민주당에 유리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민주당이 워낙 뒤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많이 가면 갈수록 국민의힘이 유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지금 조사해 본 사람들조차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제 생각은 어떠냐? 제 생각은 그 진성준 박영선 캠프의 전략기획본부장이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오세훈 후보 사퇴하라 그러면서 본인이 공언한 대로 물러나는 게 도리다. 뭐 오세훈 후보가 뭐 내곡동 땅 뭐 측량 현장에 가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측량 현장에 갔는지 여부는 현재 그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단계고 뭐 설령 그게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그게 뭐 내곡동 땅에 투기했다는 그 본질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진성준 본부장이 상황에 따라 중대 결심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자들이 그래 중대 결심이 뭐냐? 박영선 후보의 사퇴냐? 이걸 물으니까 그거는 두고 보면 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중대 결심 무슨 중대 결심입니까? 그러니까 또 진중권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본인이 사퇴할 모양이군요. 아마 표 차이가 크긴 큰 모양이네요. 이렇게 또 조롱을 했습니다. 글쎄요. 박영선 후보가 그냥 중도 사퇴? 어차피 졌다. 이렇게. 그 가능성이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글쎄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전 그렇게 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중대 결심은 뭐 무슨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엄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누구한테 유리하냐? 그거는 이제 정말 객관적인 진실은 모른다고 했죠. 근데 제가 그냥 경험적으로 보면 이런 정도의 많은 숫자가 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저는 어차피 그 지지층을 결집하고 뭐 이러면 그 다음에 뭐 샤이 진보 저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샤이 진보는 없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지층을 결집한다? 뭐 좀 있겠죠. 지지층은 뭐 민주당만 결집되나요? 국민의힘도 결집되죠. 그러니까 그 차이는 크지 않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그 지방선거 때 서울구청장 25개 중에서 24명이 민주당이다 그랬는데 그 24명이 당선된 것도요. 조직표로 당선된 것 아니고 바람으로 당선된 겁니다. 어차피 서울과 부산 같은 대도시는 조직이 바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으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저는 심판바람이 불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이 바람의 영향이 더 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바람의 영향이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을 조직이 막을 수 없다. 특히 대도시에서는. 지방에서는 조직이 바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방 조직은 서울보다 탄탄합니다. 서울이나 부산보다. 그러나 대도시는요. 워낙 인구가 많고 그 다음에 이게 조직으로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 워낙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서울에서 또는 부산에서 서울에서 특히 그 민주당 계열이 많이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조직보다는 바람이다. 근데 이번에 바람은 어디로 부느냐? 국민의힘으로 불고 있죠. 범야권 단일 후보의 바람. 그 다음에 부동산 민심. 지금 부동산 민심은요.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LH 투기 의혹 이 자체도 문제지만 그걸 대처하는 이 정부의 무능이 더욱더 문제고 거짓말이 더욱더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뭐 김상조, 박주민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내로남불, 위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국회의원 전수조사 하자고 했는데 사실상 국회의원 중에서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 부동산과 관련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은 국민의힘에는 현재까지 드러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민주당입니다. 시의원, 도의원 다 민주당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할까? 그건 결국 민주당 사람들이 의원이나 이런 데 많이 당선됐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도덕성이 문제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저는 다 투표에 반영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게 바로 부동산 민심, 부글부글 끓는 이 바람이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투표율이 올라가는 것은 내가 이번에는 반드시 투표하겠다. 왜? 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제가 어저께 사무실에 있는데 그 주소는 서울에 있는데 지방에 사는 분이 한 2분 정도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올라왔느냐 했더니 투표하러 왔다고 합니다. 투표하러. 왜냐하면 지방에는 투표소가 없지 않습니까? 투표하러 올라왔습니다. 그 사람들 누굴 찍었는지 저는 짐작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바람이다. 심판 바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9.14% 첫날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마 오늘은 이거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결국 아마 국민의힘에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물론 지지층 결집 민주당이 조금 더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여론조사는 대략 한 15 내지 22%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돼 있는데 요거는 좀 줄어들 겁니다. 요거는 줄어들지만 그러나 뭐 박빙으로 가거나 아마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한번 뭐 지켜보시죠. 저도 오늘 이 방송 끝나고 조금 있다가 그 사전투표를 하러 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